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지금 시간 7시 7분 정도 지났고요. 오늘 역시 하락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사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걸 보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시장은 하락이 시작될 때는 보통 잠시만요. 펀더멘털에서 어떤 의미를 찾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수급과 심리의 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이게 지금 펀더멘탈은 사실 변하지 않고 하방으로 갔으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는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하락하는 장에서는 수급과 심리의 싸움인데 심리가 계속 안 좋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심리적으로는 대북 리스크가 이게 가장 좀 쟁점이 되고 있는 거고, 수급에서는 외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심리와 수급의 싸움이고, 근데 그 심리에서 가장 큰 거는 지금 대북 리스크인데, 과거를 돌아봤을 때 이 대북 리스크는 주가에 영향을 미쳐요. 미치지만 항상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쳤었고, 금세 회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가는 도중에 어떤 단기적인 특히 대북 관련한 리스크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한 번씩 빠지고 갔어요. 이렇게 가다가 빠지고 가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심리적인 거에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많이 두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수급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언제쯤 돌아오는지에 대한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늘 고민해봤고, 이것이 맞다 틀리다의 개념은 아닐 수는 있지만, 일단은 저는 통계적으로 좀 봤거든요. 과거의 통계를 좀 봤고,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지금의 이런 흐름들과 비슷했던 적들이 언제가 있었냐를 좀 보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과 가장 비슷한 거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4개월 이상 연속 순매수가 있었던 적은 언젠가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을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1998년, 2001년, 2003년, 그리고 2007년, 2009년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가장 그리고 그 이후 2012년도부터는 박스권 진입을 했죠. 박스권이라는 모습으로. 그래서 이때 시점에서의 가장 유사했던 건 뭐였냐면 공통점들이 좀 있었어요. 공통점이라면 뭐가 되냐면 이때 공통점은 일단은 실적 레벨업,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그러니까 펀더멘털 개선이 있다라는 그런 시장이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가장 많이 어떤 판단의 이유가 됐던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그 당시 때는. 근데 그때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레벨업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기들을 보면 이때 공통점들이 외국인들이 역시 좀 오랫동안 매수를 지속하다가 매도도 있었거든요. 시장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시장은
이렇게 가니까요. 이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강하게 매수했을 때는 강하게 매도가 들어온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 한 4개월 연속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 날은 한 달 정도의 강한 매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시작되는, 이게 가장 큰 공통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펀더멘털이 변함이 없으면 계속 매수를 하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이익 실현이라든지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매도를 할 무언가가 생기면 일단 강하게 매도를 했다라는 게 특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보면 일단은 펀더멘털이 변한 건 없잖아요. 그죠?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고, 수급은 지금 강한 매도가 들어오는 거가 맞고, 심리는 단기적인 요소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시하고, 이 수급이 지금 한 3주 가까이 매도가 나왔거든요. 펀더멘털은 좋아지는 건 맞고, 그러면 이게 과거의 통계로 보면 정말로 8월 정도 안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고, 이게 지금 차트를 보면, 제가 지금 이게 코스닥 차트를 좀 보고 있거든요. 코스닥 차트를 보면 이게 지금 잠시만요. 코스닥 차트를 보면 이게 지금 제가 여러 선들을 이렇게 많이 깔아놨죠. 이게 지금 볼린저 밴드를 한번 깔아 본 거예요. 볼린저 밴드를 깔았을 때,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한번 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바닥을 한번 잡으려고 하다가 여기에서 실패하는 모습이었고, 여기에서 지금 잡으려는 모습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 일주일 정도 안으로 여기서 바닥을 잡힌다면 상승도 가능하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은 수급이 중요하니까 수급의 차원에서 차트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걸 제가 옆으로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코스피도 한번 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단 볼린저 밴드를 보면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볼린저 밴드에서는 W자 형태로 바닥을 잡아요, 보통. 특히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이때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는 곳에서 한번 주가가 빠지고, 두 번째 바닥에서 볼린저 밴드 안에서 바닥을 잡는 모습. 그렇죠. 이런 모습에서 바닥을 잡는 게 볼린저 밴드가 말하는 어떤 큰 투자 기법인데, 만약에 이런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려면 한번 바닥을 찍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올지, 수급이 변화가 돌아오면서 이런 모습이 생길지를 좀 관찰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 보면,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사실은 여기서도 W 모양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좀 크게 그려서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런 곳에서 바닥을 잡는 거거든요. 만약 여기서 잡으려면 여기서 지금 이런 모습인데, 조금 더 만약에 하락이 나와준다면 그 안에서 이렇게 잡히고 올라가는 모습에서 바닥을 잡을 수 있는데, 이런 바닥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흔히 뭐 RSI나 뭐 MACD도 좋아요. 이런 지표들과 함께 보면 좀 신뢰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트가 만들어지는 건 수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급과 차트의 모양을 좀 잘 보겠습니다. 언제 바닥이 잡히는지. 일단은 펀더멘털은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나머지는 수급만 남은 거예요. 수급만 돌아오면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요 정도로, 일단은 시장 상황은 좀 말씀 짧게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매수했던 종목,
CJ 프레시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CJ 프레시웨이. 일단은 요건 요렇게 해볼게요. 요렇게 하고 보린저 밴드를 다 지워볼게요. 잠시만요. 보리전 밴드는 일단 다 지웠고, 이거는 일간 차트입니다. 지금 일간 차트에서 요거는 지금 50일 이동평균선 하나만 깐 거고, 그쵸? 이거는 저희 회원분들은 다 아는 선이죠. 주가와 반대로 가는 선, 다 알고 계시죠? 요것만 깔고 이제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CJ 프레시웨이의 모습이거든요. 일단은 이건 어떤가요? 계속 하향하고 있죠, 이렇게.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잡을게요. 일단 그냥 차트만 먼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볍게. 수급이 이렇게 변하고 있죠. 주가는 그럼 어떻게 간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기관의 매수가 강해요. 그리고 오늘은 외국인이 엄청난 물량을 실었어요. 외국인이. 그래서 쌍끌이 매수가 되는데, 제가 CJ 프레시웨이를 왜 매수를 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CJ 프레시웨이가 어떤 회사인지를 일단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CJ 프레시웨이예요. 회사 소개. 사실 근데 이게 좀 대기업일수록 이거 어차피 자회사이긴 하지만 사실 홈페이지가 볼 게 없을 때가 많아요. 상품들만 볼게요. 상품들만 보면 비비고, 뭐 하선정, 해찬들 이런 거 보이죠? 뚜레쥬르 요런 상표들, 그리고 어떠한 나라들의 뭐 이렇게 수출하고 있다,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근데 보면 뭐 꽤 많은 나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CJ는 그러니까 외식업체라고 보면 돼요. 외식업 관련한 기업이다라고 보면 되고,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가끔 남자들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CJ 프레시웨이를, 그러니까 마트에서 가끔 CJ 프레시웨이의 상표가 있는 것들을 보면 가끔 이렇게 한번 보세요. 마트 같은 데 가서 보면 비쌉니다. CJ 게 다 비싸요. 일단 이 회사 이런 이렇게 외식업체이고, 제가 이 회사를 매수를 할 때 고민했던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외식 그리고 급식이 주된 1위거든요. 이 회사는. 그리고 프레시원이라고 그 유통하는 회사가 있어요. 또 그쪽에서의 매출 성장률이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가? 매출 성장률. 그리고 두 번째는 단체 급식 성장률. 이 단체 급식 성장률이 앞으로 어떻게 가겠느냐,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가지고서 이 회사를 판단하면 되겠느냐라는 게 있었고, 매출 원가, 재료들 있잖아요. 매출 원가율이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될 거냐, 높아질 거냐, 낮아질 거냐. 그렇죠? 높아지면 안 좋겠죠. 낮아져야겠죠. 근데 회사마다 매출 원가가 높아져서 가격에 정가하면 정가에서 매출을 늘리는 회사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가격을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회사지만, 이 회사들도 있지만, 이렇게 시장이 포화된 회사들은 가격 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들어가는 매출 원가가 좀 낮아지면 순이익이 좀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과거부터 계속 수익률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수익이 안 좋아서 하락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기저효과가 얼마 정도로 나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이거를 이유를 될까 말까 하는데 사실 이것도 없진 않을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의 영향이 이 회사에 좀 미칠 수 있겠느냐. 이 정도로 봤는데, 사실 보면, 매출 성장률이라든지, 그쵸? 단체 급식의 성장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다 말씀드리냐면 시장이 포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보통 신세계 푸드랑 CJ 프레시웨이가 다 꽉 채워놓고 있거든요, 시장을. 매출 원가율은 낮아지는 걸 확인했고, 일단. 그래서 CJ 제일제당 역시도 하반기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생각했지만, 제가 느꼈던 거에 이유는 단 하나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걸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보이시나요? 요거를 제가 좀 설명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거 사진이 내려갔네. 외식업계 매출은, 실질 GDP랑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수축되거나, 체감적으로 안 좋을 때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것들이 이런 외식, 뭐 의류 이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요 당시 때를 한번 보면 이때부터 해가지고 실적이 계속 안 좋았었어요. 실적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잠시만요. 네,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제가 잠깐 뭐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잠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요거는 뭐냐면 외식 산업 경기 전망 지수라고 하거든요. 자, 요게 보면 이렇게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2분기에 이렇게 돌아나가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외식업계의 매출, 그렇죠? 외식업계들의 매출과 그다음에 경기를 체감하는 그런 전망치들 있잖아요. 망을 지수화한 거예요. 수치화한 게 지금 보이는 이런 수치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1년 넘게 계속 하락세가 이제 보이다가 어느 순간 조금 완만해졌었거든요. 완만해졌었다가 이번에 2분기 때 싹 돌아 나가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사실 근데 조금 이게 과거에 이 CJ 프레시웨이의 주가가 빠졌던 것 중에 하나는 요런 게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심리 지수들 있잖아요. 심리 지수랑 실제 외식 경기 실제 외식 경기의 어떤 지수를 만약에 본다면 항상 괴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리 지수는 이런 모습이겠죠. 그러면 심리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실제 외식 경기의 지수는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좀 많았었거든요. 이 괴리가 항상 좀 컸었어요. 이 괴리가. 그래서 이게 이 CJ 프레시웨이 회사가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매수를 하지 못했었고, 근데 이게 지금 좀 어떤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을 좀 받냐면 미국도 그래요. 지금 미국도 소비자 심리 지수는 계속 앞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데 실제 심리 지표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진짜 실제 소비가 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미국도. 근데 한국도 약간 그런 느낌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는 조금 더 어떤 뭔가 반등치가 좀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음, 이걸 그냥 말로 표현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근데 외식 산업 경기 전망 지수가 쭉 내려가다가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꼬리를 들었지? 이건 뭘까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상세 항목들을 좀 봤더니 그 세부 항목들을 봤더니 여행, 오락문화, 외식 요쪽 항목들은 확실히 돌아 나가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의료, 교통통신 이쪽은 많이 안 돌아나가 계속 좀 오히려 소비 심리가 하락하는 이런 좀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확실히 뭔가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이쪽에 대한 것들은 확실히 조금 소비 심리가 조금 좀 돌아 나가는 게 심리가 크게 개선되는 게 느껴지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왜 그러면 이게 돌아 나갈까라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 선거가 좀 가장 컸다고 봐요. 대통령 선거. 어떤 사람들의 이거는 심리 자료예요. 심리 자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 심리가 정권이 바뀌면서 나라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 심리가 꽤 큰 축으로 작용을 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됐죠. 이런 이유들이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보여지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외식 산업 경기 전망 지수와 실질 GDP는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요. 지금 실질 GDP가 경제 전망 전망치가 상향됐다라는 말은 이런 심리 요인에 확실한 어떤 숫자까지도 좀 맞아 떨어지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최근에 오늘 봤더니 의류 관련한 업체들이 많이 상승했거든요. 거기에 헬스케어 의료보험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심리까지도 돌아 나갔기 때문에 이 지금 산업 경기 외식 산업 경기 전망 지수가 저는 조금 더 갈 거라고 봐요. 3분기 혹은 4분기까지라도 더 갈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거에 가장 직접적으로 마치 동행하듯이 가는 종목이 CJ 프레시웨이예요. CJ 프레시웨이.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일단은 매수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거고, 이러면 혹시 좀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이 회사를 좀 알아야겠죠. 이 회사의 경쟁자들도 있을 거고, 일단은 식자재 유통을 하는 회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잘하는 거는 단체급식 전문 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특히 요번에 2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의 매출이 나왔어요. 매출과 영업이익과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확실히 돌아 나가는 게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근데 그런 것들도 차트로 보면 좀 보여지죠. 수급이 먼저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이 수급이 움직이기 전에 사실은 실적이 먼저 움직였거든요. 그 다음에 수급이 움직이고 주가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런 3단계 이렇게 가는 거고, 얘네 그 주력 사업도 식자재 유통 부분인데 이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좀 실적이 나왔고, 자회사인 아까 말씀드렸던 식자재 유통 기업인 프레시원이라고 있어요. 프레시원. 프레시원은 그 뭐 가게들한테 그 재료 대주는 회사라고 그냥 간단하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얘네가 단체 급식하는 거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국립중앙의료원, 인천국제공항, 뭐 SOL, 강남세브란스병원 뭐 이렇게 좀 굵직한 거래처에서 수주를 받았고, 이런 것들은 계속 끊이지 않는 거거든요. 계속 갈 수 있어요. 큰 탈만 없다면. 그래서 일단은 크게 국내적으로 보면, 국내 상황에서 보면 큰 그림으로는 심리지수가 돌아 나왔는데 그게 역시 숫자로 증명이 됐다. 경제 전망치로. 그리고 기업 안에서 본다면 실적이 돌아 나갔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이 실적이 국내 실적이 있을 거고 국외 실적이 있을 거잖아요. 국내 실적은 사실 얘네가 1등인 회사니까 국내에서 규모 면에서도 사실 뭐 이게 거의 전부인 거죠. 사실 신세계 푸드가 있는데 신세계 푸드는 좀 다릅니다, 살짝. 그리고 근데 외국에서도 사실은 잘 돼요. 베트남 특히 베트남에서도 이제 그 베트남 안에서 그 유통이 본격화됐거든요. 거기다가 미국도 있죠. 미국 쪽으로는 수산물 유통을 확대해요. 아까 제가 홈페이지를 좀 빨리 덮었는데 거기 보면 좀 자세히도 나와 있긴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외 법인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거예요.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좋아지는다라는 거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가들도 더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좋은 모습이란 걸 보시면 되고, 일단 제가 요거를 잠깐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CJ 프레시웨이랑 경쟁사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지만 신세계 푸드가 있습니다. 신세계 푸드는 지금 주가가 얘네랑 좀 달라요. 조금 망가져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걔네도 올라갈 수 있어요. 같은 업종이니까. 하지만 대장은 CJ 프레시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자세히 보면 일단 시가총액이 비슷해요. 5,324억. 신세계푸드는 시가총액이 5,634억. 얘네가 조금 더 비싸죠. 근데 매출을 봐볼게요. 매출을 보면 2016, 2017, 2018년도까지 이렇게 볼게요. 16, 17, 18년도까지. 일단 매출은 얼마나 나오냐면 2조 3천억 정도가 나오고요. 여기는 2조 한 6천억 정도, 2조 8천억 정도.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출이 꽤 크죠. 그러니까 그만큼 영업이익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이 포화됐고 남겨먹기가 힘든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세계푸드는 매출이 1조 2천억 1조 3천억.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같은 시가총액인데 매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죠. CJ 프레시웨이랑.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을 한번 보면 210억 341억 예상입니다. 이번 연도니까 439억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순이익이 중요해요. 얘네가 작년에 마이너스 58억을 찍었었어요. 마이너스 58억. 근데 이번 연도에 135억으로 흑자 성공을 하면서 2분기에 최대 실적을 냈어요. 이번 분기에. 그리고 내년에는 221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신세계푸드도 말씀드리면 214억, 316억, 436억, 영업이익은
말씀드렸고, 순이익은 143억, 231억, 325억. 이렇게 수치를 보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좋아하는 ROE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ROE로 표현하면 요 당시 때가 마이너스 2.3 정도인데 이번 연도가 한 7% 정도로 ROE가 오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0% 정도, 10.56 정도. 그 다음에 신세계푸드는 ROE가 작년에 4.89였어요. 근데 올해는 7.63, 내년에는 9.95 정도. ROE의 증가폭이 어디가 더 큰가요? 이쪽이 더 크죠. 그쵸? 여기보다는, 그죠? 여기로 따지면, 수치로 따지면 3이 좀 못 미치죠. 2.8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는 따지면은 7이니까, 그죠? 얼마예요? 9.3 정도예요. 9.3. 그러니까 ROE 9.3과 ROE 한 2.3의 차이예요. 이게 훨씬 크죠. 성장률이. ROE가 크다는 거는 순이익이 개선이 많이 됐다. 순이익이 증가가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저는 일단은 프레시 같은 업종이지만 차트 모양도 더 이쁘고 수급도 먼저 반응하고 시장의 1위 기업인 CJ 프레시웨이를 대표 업종으로 선택을 했고 일단은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대내외 환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걸 한번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더 말씀 드려볼게요. 여기서부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부터 해서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를 자꾸 그려드리냐면 실적 따로 주식 매매 따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같은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일단 2016년도입니다. 이 당시가 2016년도 아이고 잘못했다. 2016년도 2017년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2018년도가 오겠죠. 18년도 이거를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2016년, 2017년 요쪽 정도 2018년 정도가 되겠죠? 그럼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 보면 일단 ROE로만 또 한번 봐볼게요. 순이익 마이너스 58억이었던 회사가 135억으로 점프를 하고 내년에는 221억으로 점프를 합니다. ROE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7로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때는 한 10일 정도로 보고 그럼 이거대로 하면 그죠? 여기에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으니까 주가가 흐르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2017년도에 실적이 돌아 나가요. 근데 그것도 2분기에 최대 실적을 냈어요. 최대 실적. 최대 실적을 냈으면 2분기에 이렇게 가야지 되겠죠? 그리고 2018년도는 어때요? 이 둔감률, 이게 9% 정도 상승한 그 증가율이 한 여기서 보면 한 4 정도로 증가율이 떨어지잖아요. 이 말은 그 다음 2018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상승하지만 상승의 기울기는 좀 줄어들겠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번 시간이 지나면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모든 주식에는 확답이 없습니다. 갑자기 제가 약한 척해서 좀 죄송하지만 지금 같은 약세장일 때는 주식의 방향이 갑자기 이렇게 가도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빨리 여기서 마이너스 7이나 마이너스 8%에서 손절하는 방법밖에 없고 대신에 이런 약세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치밀하게 종목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제 가는 초입이 아닌가라는 저의 생각이었던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제가 좀 CJ 프레시웨이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거를 차트로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차트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윌리엄 오닐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워렌 버핏보다 아마 3살이 어리나 그럴 거예요. 완전 할아버지죠. 아직도 현역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 윌리엄 오닌이 말하는 패턴이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컷 패턴. 그걸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앞선 상승이 한번 크게 나와야 돼요.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하는 구간이 나오고 살짝 눌리는 과정에선 거래량이 감소해야 되고, 그런 모습에서 이런 고점을 돌파하는 이때 매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할 때 매수, 딱 오늘이거든요. 그러니까 패턴의 모습이 사실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윌리엄 오닐이 말하는 정확한 컷 패턴, 이게 컵 손잡이 같다라고 해서 컷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과 실적과 대내외 환경 이런 것들을 본 거고, 거기다가 수급이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주가는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역시도 오늘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여기 써 있죠. 44,600원에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44,850원이지만 목표가는 한 20% 이상 잡아서 54,000원 정도를 목표가를 잡았고, 손절가는 41,000원 정도로 잡았는데요. 이 손절가를 잡은 거는 마이너스 8%를 잡았어요. 이 주가가 이렇게 어떻게 되든 올라가다가라도 8% 이상 만약에 하락하면서 올라가면 일단 매도를 하자라는 거고, 다시 반등하면 그때 다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수치를 제가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수치들은 정확히 좀 지켜주시고, 일단은 이 추세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은 8월까지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를 집중적으로 시작한 지 한 달 정도까지는 수급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매수를 억지로 하면 탈이 나니까요.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매수를 아예 하지 않는 전략도 쓰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너무 하루 고생 많으셨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